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이번에는 72시간 정도 단식하면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저녁 8시 무렵에 식사를 끝냈고요. 현재 시간이 밤 9시 55분 지나고 있고요. 단식 시간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스톱워치를 켜두고요. 72시간 3일이죠. 이번 단식은 72시간으로 시간을 정해서 지내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72시간 단식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단식 루틴은 기본으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서 아침에 방탄커피 한 잔만 마시고 정오까지에 한해서 원두커피 한 잔만 마실 거고요. 평소에 먹는 영양제 먹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과 단식 기간 중 하루 맨발 등산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공복에 인바디, 케톤, 혈당 수치랑 몸 상태, 눈바디를 기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작한 단식은 올해 마지막 장기 단식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번 단식은 어떨지 단식 시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igh, I'm hypnotized.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현재 시간이 오전 7시 12분 지나고 있고 72시간 단식을 끝내고 8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케톤 혈당 수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4.4mm/L가 나왔고요. 혈당은 62mg/L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밤 10시 52분이고 단식 시간으로는 72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목표는 72시간이었으니까 이번 단식은 72시간으로 종료를 하고요. 밤 10시라 뭘 먹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단식 좀 더 이어가면서 자고 내일 아침에 몸 상태, 인바디, 케톤, 혈당 수치를 기록하고 점심 무렵에 보식하고 식단하면서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결과와 느낀 점을 말해볼게요. 72시간 단식을 끝내고 다음날 점심 무렵에 도가니탕을 데워서 라드, 애플사이다 비니거 추가해서 보식으로 먹었고요. 저녁 때 전기압력밥솥으로 쪄둔 다진 소고기에 채소들을 기름에 볶아서 먹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가 느린 감이 있었고 밤에는 나른해져서 일찍 잤는데요. 열감이 있어서 조금 덥게 느껴졌습니다. 그것 말고는 잘 잤고요. 다음 날에는 소화력이 회복된 것 같았고 몸 상태가 대체로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단식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바디 수치 변화를 말씀드리면 체중은 총 3.2kg 감량, 골격근량은 총 1.3kg 감량, 체지방량은 총 0.6kg 감량됐습니다. 체중은 35시간과 81시간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35시간에서는 체수분이 빠지면서 줄어든 무게인 듯 하고요. 81시간에서는 체지방 위주로 감량되면서 체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골격근량은 56시간까지 감량폭이 컸지만 이후 유지되다시피 했고요. 체지방량은 35시간까지 유지되다가 56시간에서는 증량되었고 이후 81시간에서는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요. 가정용으로 측정한 체성분 수치는 정확하지 않고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수치 변화를 추측해본 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케톤 혈당 수치 변화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케톤 혈당 수치 변화를 말씀드리면 공복 혈중 케톤은 총 4.2mm/L 증가했고 공복 혈당은 총 28mg/dL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케톤 수치는 최근 단식과 비슷하게 꾸준하게 올랐고 혈당 수치는 56시간까지 감소폭이 커지면서 눈에 띄게 줄었고 이후 감소되는 수치의 폭이 줄어든 걸로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56시간에서는 케톤 수치가 꾸준하게 오르면서 혈당 수치가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48시간 전후를 체지방 요소가 활발해지는 지질대사 활성화 시점으로 보는 점과 근력운동과 맨발 등산을 병행했던 영향이 수치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번 단식에서 56시간 수치와 같이 체중의 변화가 거의 없고 골격근량이 줄면서 체지방량이 늘었던 적이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수치 변화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나름의 해석들을 했었지만 이번 단식에서는 인체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반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력운동과 맨발 등산을 병행한 날에는 신경 쓸 일도 많았고 할 일이 있어서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게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잠을 못 자는 것만큼 큰 스트레스도 없죠.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 근육통,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체 회복과 성장을 아울러 건강한 대사를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스 순환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몸에 알맞은 자극과 긴장을 주는 것이 대사 민감성을 유지하면서 건강 증진에 이롭다는 뜻입니다. 단식뿐 아니라 다이어트 할 때 스트레스가 많으면 먹는 것과 상관없이 체지방이 늘면서 체중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단식이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스트레스 순환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음식들로 깨끗하게 잘 먹고 잘 잤는데도 체중 변화가 없어서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톤 혈당 수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 내 몸은 체중 조절뿐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72시간을 지정해서 단식해본 이유는요. 단식 후 100시간이 지났을 때 수면에 드는 시간이 딜레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한동안 뒤척이다가 잠들었는데요. 그래서 좋은 수면을 메인으로 장기 단식의 건강 이점을 최대로 끌어내면서 몸 상태가 제일 좋을 때 단식을 끝내면 어떨까 하고 궁금했었습니다. 저한테는 3일에서 4일이 제일 무난했고 시간으로는 70에서 100시간 미만이었습니다. 저는 내장 지방을 빼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단식하는데요. 근데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오히려 단식 이점이 반감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알맞은 단식은 어느 정도일까 알아보려는 게 이번 단식의 목적이었고요. 단식할 때마다 몸의 반응이 다르니까 스트레스를 순환시키는 단식을 반복해보면서 좀 더 살펴볼 점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안 먹어도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은 더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잘 달래서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은 뭐가 있을지 나름의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